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어제 오후에 서울경제신문에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 2년 만에 공사 재개한다는 그런 기사가 두 개나 떴습니다. 비슷한 기사였죠. 그 기사를 쓴 기자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카톡으로 질문을 했더니만 취재 결과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기사 중에 보면 10월 중에 본격 착공한다. 그래서 제가 출근하면서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바로 현장을 갔습니다. 저희 사무실하고 그래 빤히 보이는 P5 현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싹 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5공장 P5 건설을 2년 만에 재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제가 속 시원히 속에 있는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은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 또 여기 삼성전자는 내부 소식이 밖으로 알려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또 이게 고독 달팽이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내부 소식을 자꾸 전하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장에 일부 인력이 투입됐고 10월 중에 본격 착공이 유력하다. 하지만 제가 오늘 현장을 이렇게 슉 한 바퀴 둘러봤을 때는 사람이 보이진 않아요. 눈에 띄지 않는 차는 두 개는 있는 거는 봤어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은 밑에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30조 훨씬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P3가 50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P4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거기도 그만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P5는 23년도에 기초공사가 들어갔어요. 터닫기는 벌써 이미 다 돼 있는 것들이고, PH5를 박는 일들이 들어갔는데, 작년 24년 1월 30일 날 삼성물산이 협력사한테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D램이라든가 HBM이라든가 이런 거 기술력이 회복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HBM이라든가 파운드리라든가 D램, 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한 5, 6년 동안에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소홀히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다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 7월 8일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파운드리는 4조 원대의 적자를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에 23년 하반기부터 슬로우다운을 걸어놨고, 작년 들어서 2월달, 그 다음에 3월달에는 P4의 페이지 3가 셧다운되고, 그 다음에 P5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로 바뀌었죠. 거기서는 작년 한 4월 말 5월 정도까지 일을 하다가 셧다운 됐죠.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죠.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그래서 또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P5를 건설을 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죠. 여기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P5 공사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자, 제가 오전에 현장을 가서 본 사진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요렇게 지금 철 자재가 보입니다. 여기 요렇게 보이고, 이 뒤에 건물들은 폐수 처리장입니다. 여기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폐수처리장입니다. 고덕 신도시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이쪽 서쪽에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듈장입니다. 모듈장인데 모듈은 보이는데 사람은 안 보입니다. 여기는 다 주차장이죠. 주차장 이렇게 있죠. 여기는 메리어트 5성급 호텔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타워 크레인이 4개처럼 보이지만 여기 겹쳐 있어요. 2개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5개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여기는 끝까지 지금 출거를 안 하는데 여기는 154동이라고 합니다. 15만 4천 볼트 삼성전자 내부 자체 변전소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되어야 되는 거는 신문 기사에 보면 일부 벌써 인력들이 벌써 투입이 됐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아이보리로 보이는 건물이 2동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E&A, 삼성중공업 현장 사무실입니다. 아마 인력이 투입이 됐다 그러면 여기일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삼성 어린이집이죠. 지금 현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봅니다. 저 옥상에 올라가서도 보고 이러거든요. 자, 이거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우리가 저희 사무실 옥상 올라가서 7층 옥상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눈에 보입니다. 지금 클로즈업해서 보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좀 전에 사진을 봤던 그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P5가 이제 그 들어올 자리인데, 대략 한 이 정도까지, 이 원근감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P5가 들어오고, 여기는 P6 6기 자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무 6동인데 이게 지금 3층까지 건설이 되고 중단이 됐습니다. 원래는 10층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3층까지인데 3층까지 주차장으로 쓰다가 제가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P5나 P6가 시작되면 이걸 다시 재개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또 클로즈업을 하는 거죠. 아까 사진에 봤던 것처럼 여기 지금 이게 모듈장입니다. 모듈 샵장. 이게 뭐냐면 공기를 당기려고 여기에서 일정 부분, 제가 듣기로는 대략 한 1000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해서 전에는 이쪽에 P4에다가 이제 한꺼번에 한밤중에 차가 없을 때 교통을 통제하고 이걸 끌고 가서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걸 했죠. 이거는 지금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듈 삽장은 아직까지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더 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5가 만일 시작이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에 보이는 이 철 자재들입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이 바닥은 이제 PH 파일에서 기초 공사를 해 놓은 거죠. 이거는 지금 칼럼입니다. 기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삼성이 만일 이제 그 서울경제신문 기사의 내용대로 10월 달에 착공을 한다 그러면 이걸 다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빨라야 3, 4개월이고 6개월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관계자로부터 듣기로는 내년 초에 시작하지 않겠느냐, 본격적인 공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한 9월 정도에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이제 반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외부 반출을 해야죠. 그리고 이 어마하게 많은 이 철자재, 이 칼럼입니다. 칼럼이 완성품도 있고 반제품도 있고 막 그럽니다. 이거를 외부에 나가 있지만 여기를 이제 흙 같은 거 이걸 다 정리를 하고 또 PH 파일이 공사가 다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23년 9월쯤에 PH 파일을 박는 협력사 직원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보통은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 이 PH 파일을 박는 게 4, 5월까지 됐으니까 1년을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PH 파일을 박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신문 기사에도 보면 여기가 이제 P6기를 들어올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자재들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5기를 하고 용인으로 가지 않겠느냐. 제가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도 똑같습니다. 5기를 마무리를 하고 6기를 안 한 상태에서 용인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6기를 시작하고 용인으로 갈 것인가 결정된 사항은 아무도 없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제가 밑에 기사에 나왔지만은 서울경제신문에서는 이거를 이제 4층 팹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린룸이 8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3층 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고독에서 5기 6기를 하면서 제 혼자 생각입니다. 5기 6기를 하면서 4층 팹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어마하게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5기도 3층 그 다음에 6기도 3층으로 해서 하여튼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용인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리긴 했지만 속 시원히 얘기를 못했어요. 약간 엠바고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표가 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건 짧은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앞에 검게 보이는 게 사무 6동입니다. 저 뒤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거는 린데코리아의 그 가스 공장입니다. 여기 보면 또 사무 3동이 아주 그 외벽도 지금 뭐 거의 마무리된 게고, 저거는 11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쭉 봤을 때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를 쭉 보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면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그런 뚜렷한 그런 움직임은 없다. 그리고 또 저쪽에 이제 오른쪽 서쪽편에 보면 또 이제 그린동이라든가 1호사로 올라가는 길에 그거를 이제 펜스를 쳐놨어요. 차가 못 다니게. 그런 것들이 전혀 철거가 안 돼 있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첨단대로 쪽에 보면 이제 반도체에서 나오는 폐수 온도 저감 시설 파이프 묻는 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작년 한 4월 말쯤에 제가 항공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P5 이제 팹이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복합동 부지까지 기초공사가 좀 더러 됐습니다. 여기 1호사에 여기 보면 크레인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그대로 있고, 여기는 그린동 폐수 처리장, 여기는 이제 제3 정수장인데, 요거는 이제 코런 글로벌에서 하는데 지하 한 4층, 3층 그 정도 규모로 되고, 여기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CDC죠. 이거는 작년 2월 말에 벌써 이미 영업을 종료를 하고 철거 건축 허가까지 났어요. 우리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카톡방에도 올려놓은 적이 있고, 오늘 또 누가 물어보길래 제가 답을 해줬죠.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한 어떤 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알게 되면 나중에 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되고, 이 6차선 도로가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4차선인가요? 이 도로 휘어져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이제 삼성에서 근무했었던, 전직 삼성에서 근무했던 분한테 이거 무슨 것입니까? 했더니만, 이 옆에가 이제 폐수 처리장인데, 거기하고 연결되는 지하 통로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를 철조망으로 막아놨어요. 그래, 저런 것들이 철거가 돼야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잘 올려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뭐 신문 기사를 이렇게 뭐 많이 얘기를 하지 않고 현장 사진과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죠. 자, 제가 몇 년 전에 받은 삼성전자의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P5하고 P6가 있는데, 기사에 보면 660m에다 194m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여기 잘 보면 이게 661.8m고 폭은 194.4m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2단지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1단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에서부터 4공장까지는 2층 팹입니다. 그래서 크린룸이 이렇게 나눠서 4개가 들어가죠. 근데 최근까지는 5공장, 6공장이 이렇게 4층 팹으로 해서 크린룸이 8개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3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지역 SNS에 보면 P5를 여기에 보면은 뭐랬냐면 크린룸을 72,000평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 용인, 원산면, SK 하이닉스 Y1 팹 같은 경우는 3층인데 78,000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를 이렇게 취합해 보면 평택 캠퍼스가 3층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살펴서 한번 얘기를 드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중요하게 한번 이 내용을 보시려면은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다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4공장에도 남아있는 빈 공간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페이지 2, 페이지 4입니다.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도 밑에 이제 페이지 2는 시작 안 합니다. 시작 안 합니다. 페이지 4는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많은 말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하반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어쩌면 8, 9월에 선 공사가 시작이 되고, 본격적인 공사는
10월이란 말도 있고 11월이라는 말도 있고 9월 말에 사전 그 안전 교육을 오다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면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런 것을 팩트로 그냥 뭐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공장이 6개가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소부장 업체죠. 여기가 이제 이주자 택지가 조금 밑에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이거 기업 이주 단지가 15만 평이 추가됐죠. 그래서 평택 캠퍼스를 P5를 하고 난 이후에 P6를 안 하고 용인으로 갈지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유동적입니다.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삼성 용인 시스템 반도체는 언제 시작하느냐? 내년 12월에 토목공사를 합니다. 시작을 하고 삼성전자는 28년 12월부터 이제 팹 공사를 들어가서 2030년에 첫 번째 클린룸이 가동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용인 클러스터가 사실은 국가산단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고덕에서 평택 캠퍼스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수요에 대응을 하고 기술력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5, 6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에 소홀했어요. 시스템 반도체 2003년 30년까지 1등을 하겠다고 해서 파운드리라든가 거기에다가 굉장한 투자를 했지만 2019년에 파운드리 점유율이 거의 19%였는데 지난 1분기에 7.1%까지 그냥 곤두박질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정신 차린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투자를 올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공급망 주도권을 회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향후 초점은 뭐냐면 기술력. 그래서 뭐 원시 DRAM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고 왔다 하니까 그거 믿고, 그러면 생산 능력, 캐파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도 지금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의 아이오와 그냥 뉴욕주 이런 데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X, 그 다음에 청주에 그 LG 공장을 인수를 해서 9월달까지 철거하고 PNT7 공장을 또 하고 용인 원산 팹을 또 4개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속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삼각구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니까 삼성이 물량 깡패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 평택 캠퍼스를 빨리 시작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위성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렇게 단독 기사가 난 거를 보면 평택 캠퍼스를 할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 제가 오늘 그 머릿 기사로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것처럼 10월 중에 본격 착공한다. 착공을 하지만 준비 단계가 있고 그 이제 칼럼을 세우는 것은 언제부턴가는 제가 볼 겁니다. 그래서 보고 이것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현장을 취재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